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 뭘 골라오셨을까요? 9월이냐 11월이냐 민주당 오늘 가르마탑니다. 오늘 의총 열리는군요. 네, 내년 대선 판도의 중요 변수 중에 하나인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 경선 일정을 두고 오늘 오전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경선을 9월에 하느냐 11월에 하느냐를 두고 지금 논란인데 네. 당원에는 선거일 전 180일까지 즉 9월에 해야 하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코로나19 사태나 상대 당의 판세 변화가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 사안을 당무위로 넘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100명 이하로 구성되는 당무위 그 상당수는 경선 연기에 기울어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서 9월 경선을 원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의원들 그 위주로는 당무위 안건 상정을 반대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정세균 이낙연계 의원들은 당무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긴 하지만 거기서 뭐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그냥 토론만 하는 거고요. 예. 사실 거기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당무위원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 의원총회랑 또 똑같은 게 재현될 거거든요.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경론 벌어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결단할 문제다. 사실상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심이 굉장히 깊을 때고 네. 이게 민주당이 대선이 있을 때마다 맨날 경선 연기론이 나왔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 선출 일정하고 겹친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 때문에 흥행이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제 80일 앞두고 뽑았어요. 근데 그때 졌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 또 이제 뭐 영입하는 문제까지 막 얘기가 있으면서 예. 졌고 2016년에도 그때 지자체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자체장들 행정 공백이 생기니까 이것도 미루자라고 하다가 탄핵이 되면서 이제 조기에 땡겨져 버렸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번 나옵니다 대선 때마다. 근데 지금 역대 대선을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먼저 선출된 후보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180일 규정도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를 위한 것이냐라고 이제 뭐 당에서 고심이 깊을 텐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제 이런 예. 얘기가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7월 초에 컷오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일정이 가능하냐? 일정대로라면 7월 5일에 컷오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직 후보 등록도 못 했잖아요. 이게 어저께 이제 대선 기획단장 강훈식 의원 뽑히고 그러니까 이게 9월이냐 11월이냐 김정은 기자가 얘기했는데 한 10월쯤 한 달 정도도 늦추는 거 뭐 이렇게 조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 중재안이 가능한 현실 가능한 중재안으로 떠오르지 그래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는데요.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다른 사안도 논의가 됩니다. 윤미향, 양잉이 원영 두 의원에 대한 제명도 이루어져요. 예. 앞서 당 지도부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그 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는데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 또 양잉원영 두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를 위해서는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작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 유지를 위한 제명 결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나저나 다른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른 탈당 의원들은 이제 권유받은? 지역구 의원들이죠. 예. 그 지역구 의원 지금 10명이 이제 대상인데 6명, 현재 6명은 탈당 권유를 수용했고요. 수용했고. 네. 4명은 아직 탈당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우상호 이렇게 4명이네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오늘 뭐 민주당 경선 의원총회 경선 연기론을 의논할 의원총회 10시 반에 열립니다. 10시 반에 열리고 2부에서 홍영표 의원이 뭐 다른 사안으로 이제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요. 청년 보강 청와대, 중진 보강 국민의힘. 청와대가 25세 대학생을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했습니다. 네. 주인공은 현재 고려대 국문과 재학 중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앞서 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그리고 청년 대변인 등을 지냈습니다. 네. 또 정무비서관에도 정치 신인 김한규 변호사를 청와대가 앉혔네요. 이준석 현상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앞서 젊어진 국민의힘은 대외협력위원장에 4선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서울법대 동문으로 가교를 한번 놓아보라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는 5선을 지낸 정병국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를 5선의 주호영 의원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확실한 중진 보강 전략이 되겠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36세 원내정당 그 원내대표도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25세 청와대 비서관도 이거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20대가 된 게 처음이고요. 아니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은 원래 1급이잖아요. 원래 1급인데 청년 비서관만 2급입니다. 2급이라면서요? 예, 2019년에 1급으로 신설하면서 1급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청와대 내부에서 반발이 심해서 너무 어리다. 예, 그래서 사실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줘야죠. 이게 그 어린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 1급을. 근데 지금도 아마 그게 유지됐고 왜냐면 2급. 바뀌었다라는 기사를 네. 제가 못 봤어요. 어쨌든 예. 2급 비서관 자리에 25세가 오르는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것만은 분명하고 이례적인 일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이제 뭐 젊은 피들이 필요하다, 젊은 어떤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고려를 했을 테고, 그리고 여성 보좌관상도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고려를 했을 것이고, 김한규 전 민주당 법률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무비서관이거든요. 네, 네. 정무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경험이 이제 국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동안 보통 앉아왔어요. 근데 영선 이제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무수석도 초선이거든요. 보통 정무수석이 이제 보통 한 3선 정도 그동안 해왔었는데 물론 정치력은 물론 있는 분이지만은 어찌됐든 굉장히 젊은 진용으로 지금 꾸려지고 있다. 결국은 이준석 현상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받았죠. 없죠. 받았죠.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진을 강화하는 이유가 중진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이준석 이후에 이거 뭐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모두를 이렇게 한 원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전략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균형을 서로 다 맞추는 거네요. 이쪽 저쪽 다. 예, 뭐 정치권에서 지금 36세의 제1야당 대표가 있다면은 25세 청와대 비서관이 있다는 식으로 뭐 장군멍군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스타를 들여오거나 이슈 메이킹에만 집착하는 인스턴트식 청년 정치를 조장하는 것은 이제 정치권 전반에서 그만둬야 된다. 당내 시스템과 체계를 정비하고 문호를 활짝 개방할 때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박성민 비서관이 내정 받기 며칠 전에 한겨레 22대 기고한 글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든 노년 정책이든 반짝 스타가 아닌 제도와 또 체계에 의해서 구현돼야 된다는 말 저도 공감이 되네요. 가서 이제 박성민 전 최고가 비서관이 그 시스템 만들어야죠. 또 박성민 전 최고, 박성민 비서관이 쓴 글 중에 어제 이것도 있더라고요. 왜 민주당에는 청년 정치인이 안 나오는가? 이준석 현상을 보면서 쓴 기고한 글을 또 제가 어제 읽어봤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너무 원팀만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정치를 펴나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갈까요? 네. 쿠팡 화재 알리고 양치기 소년 됐다. 네,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먼저 발견했지만 양치기 소년 취급만 당했다는 폭로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자신을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더 빨리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다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는 걸 지금 최초 신고했다고 하는 그분보다 네, 나는 10분 더 빨리 목격했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빨리 목격해서 알렸다라는 분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고가 이루어지기 20분 전에 이미 경고가 울렸지만 오작동인 줄 알고 근무자들은 노동자들은 일을 계속했다고 해요. 근데 그로부터 10분쯤 지나서는 아예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 보안 요원에게 달려가서 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원래 오작동이 잦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 된다. 그냥 퇴근하시라. 이런 말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3년 전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도 있었고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는 항상 꺼두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장치 미비나 초동대처 미흡 등 이번 사고에 대한 쿠팡의 책임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쿠팡을 향한 비판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준일 대표. 예. 왜 우리 그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은 사고 위험성을 미리 느껴요. 느끼고 수차례 경고하는데 그게 묵살됐을 때 꼭 재난이 발생하고 사건이 터지잖아요. 예. 쿠팡이 꼭 그 상황이네요. 그렇죠. 뭐 하인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해로 한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면은 경상자는 29명, 그리고 그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은 300명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건데 네. 전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 정도 지체됐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터졌으면은 작은 불일 때는 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계속 이게 꺼놨다라는 거가 지금 증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조사가 분명히 돼야 되고 네. 2차례 신고를 했는데 묵살당했다. 이거는 이제 어제 KBS 보도에서 나온 거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지금 화재 났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라. 이게 연기를 봤다고 신고하는데 예. 어떻게 그거를 묵살할 수가 있죠?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평소에 오작동이 많아서 묵살했다와 아니 저기 연기가 보여요. 불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데 묵살했다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더 문제는 이제 휴대전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작업을 할 때는 휴대전화를 못 가져가게 하면서 다 모두 수거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2번이나 했는데 자기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퇴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은 인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금 네. 정황을 봤을 때. 지금 사고가 발화된 이유는 그러니까 원인은 멀티탭에 네. 여러 개의 전자제품이 꽂혀 전기장치를 있었다. 꼽아서 과부하가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처음 화재가 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조사가 되고 있는데 선풍기가 하루 종일 돌아갔다는 거죠. 24시간 그렇습니다. 계속 에어컨은 없었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쿠팡과 관련해서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쿠팡이 자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온라인에서 단독 중계하기로 했어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를 꺾고 중계권을 따낸 건데 이제 쇼핑하고 음식 먹고 각종 콘텐츠를 보는 일까지 다 쿠팡을 통해 하는 세상이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쿠팡이라는 회사의 미션이 뭔 줄 아십니까? 뭡니까?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쿠팡의 미션이에요. 그 세상이 정겹게 다가오는지 오싹하게 다가오는지 쿠팡이 이제는 좀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의 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 특히 비대면 사회에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물류센터 운영하고 신속 경쟁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